나름 쉽게 돈을 벌던 시기가 있었고 지금은 그때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워진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만두시는 분들이 정말 이런 외부 요인들 때문에 그만두시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커머스 나고 살자 이하산입니다. 오늘은 구매대행 영상에 항상 등장하는 바로 그 우구심, 구매대행은 끝났다, 이 주제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구매대행 영상에 항상 등장하는 댓글이 있죠. 구매대행은 끝물이다, 구매대행 이제 시작해도 괜찮나요? 구매대행은 레드오션입니다. 아마 이런 댓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대부분 강의를 많이 듣고 시작하실 텐데 동기들끼리 모인 카톡방이나 여러 커뮤니티에 분명 몇 달을 못 가서 그만둔다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저 또한 2년 전 함께 시작했던 20명의 동기 중에 아직 시장에 남아있는 동기는 5명도 되지 않습니다. 이게 구매대행의 현실입니다. 오픈마켓들도 점점 구매대행 셀러들에게 등록 상품 개수 제한, 직권 환불 등등 불리한 제재를 가하고 있어요. 과거 5년 전 18년도 정도만 해도 대량 등록하시던 분들이 만나게 되면 처음에 하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대표님은 상품 몇 개 등록하셨어요? 왜 이렇게 물어봤냐면 그때는 마켓에 제재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 상품을 올린 만큼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나름 쉽게 돈을 벌던 시기가 있었고 지금은 그때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워진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만두시는 분들이 정말 이런 외부 요인들 때문에 그만두시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구매대행을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는 마인드셋입니다. 구매대행 사업은 초기 자본금이 매우 적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매우 낮죠. 진입하시는 대부분은 어차피 돈도 많이 들어가는 일도 아닌데 나도 한번 해볼까? 아니면 이게 도대체 뭔데 다들 그렇게 쉽다고 하지? 이런 호기심에 보통 시작을 하죠.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요. 연봉 6천이 넘는 회사를 때려치고 6개월 내에 월 1,000만 원 못하면 머리 삭발한다, 이런 각오로 모임, 취미 등 모든 것을 배제하고 제 에너지를 오로지 사업에만 쏟아부은 저와 그분들은 과연 성과가 같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실패하시는 분들은 이 일을 시작하고 나면 생전 처음 겪는 진상 대응과 마켓 갑질, 비상식적인 반품 이슈,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내용 증명, 딱 이렇게 연타를 맞으면 멘탈이 나가서 이거는 진짜 내가 할 게 아니구나 하면서 바로 그만둡니다. 그게 아니라면 시작한 지 한두 달 만에 왜 이렇게 돈이 안 벌리지? 차라리 편의점 알바나 배달하는 게 낫겠다 라는 마음의 소리가 터져 나올 겁니다. 이미 멘탈은 나갔죠, 마음은 떴죠. 그럼 이제 그만둘 이유가 생겼으니 구매대행은 미래가 없다, 앞으로 다 망할 거다, 이런 핑계, 자기 합리화를 통해 그만두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런 마인드로는 평생 사업할 생각하지 말고 알바나 직장생활 하시라고요. 세상에 어떤 사업도 불법적인 일이 아닌 이상 한두 달 만에 원하는 성과를 바로 만들어내는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세상 사람 모두 다 부자가 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자본주의 시대에 그런 아름다움은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매대행을 시작한 2021년도에도 그전에도 또 그전에도 구매대행 끝물이다, 레드오션이다, 이런 말들은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구매대행에 매월 수백 명이 도전하고 수백 명이 그만둡니다.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내년에도 수백 명이 도전하고 수백 명이 그만둘 거고요. 내가 이거 그만둬도 나한테 큰 손해가 없으니까 레드오션이라는 그럴싸한 핑계로 그만두게 되는 겁니다. 결국 끝까지 버티고 끈질기게 하는 사람들은 다들 금액 차이는 물론 있지만 수백에서 수천만 원까지 돈을 벌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이에요. 회사 생활이 지옥 같던 저에게 언제 어디서든 노트북 하나로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일할 수 있는 구매대행에 끈질기게 살아남은 지금은 업무에 매우 만족하고 잠자는 시간에도 돈이 벌리는 꿈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구매대행 사업은 초기 투자 비용이 적어 리스크가 적다는 것과 장소 시간 제약 없이 일할 수 있고 재고 없이도 일할 수 있다는 확실한 장점이 있지만 상품을 내가 직접 보지 않기 때문에 CS가 어렵고 배송이 늦고 지재권 침해에
위험 등 확실한 단점도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구매 대행은 누구나 쉽게 돈 버는 그런 사업이 절대 아니에요. 장소 시간 제약이 없다는 장점으로 디지털 노마드라는 표현을 하지만 쉬러 가서도 쉽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디지털 노예드라는 말을 우스갯소리로 하니까요. 강력한 마인드셋을 갖추고 시작하지 않으면 금방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부터 나오는 일이 구매 대행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구매 대행은 진입하긴 쉽지만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경험이 없는 초보자들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만 한다면 분명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커머스 시장에는 구매 대행만 있는 게 아니죠. 온라인 사업을 접해보지 못한 초보자분들에게 가장 적합하다라는 것이지 구매 대행만 쭉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대신 구매 대행을 통해 온라인 판매, 즉 소싱부터 CS까지 모든 부분을 경험해보고 위탁, 리셀, 사입, 브랜딩 등등 여러 분야로 성장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 또한 현재는 중국, 유럽 구매 대행, 사입 등을 통해 월 매출 1억 이상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처음에 구매 대행으로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매 대행 산업이 10년을 갈지 20년을 갈지는 저도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오늘도 저는 수백만 원의 매출을 냈고 내일도 앞으로도 꾸준히 쭉 이 산업을 통해 벌 거라는 사실입니다. 수조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이커머스 시장에 고작 재매출 몇천만 원, 몇 억은 정말 티도 안 나는 수준이에요. 저도 앞으로 먹을 파이가 있고 초보자분들도 지금 진입하셔도 충분히 먹을 파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 일이 할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의 시대는 이커머스를 하냐 안 하냐로 정말 큰 차이가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쉽게 도전하지만 쉽게 포기하는 이 시장, 강력한 마인드셋을 가지고 남들보다는 끈기 있게 나는 잘할 수 있다 생각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시작하세요. 구매 대행에 대한 현 시점의 제 생각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하살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